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7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7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직전 로마전에서 경기 막판 실점을 허용하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승 행진은 멈췄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인터밀란이 피오렌티나전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리는 다시 우승 경쟁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입니다. 나폴리는 이번 경기에서도 기존의 강점인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치른 11경기 중 9승을 기록하며 극강의 모습을 보였고 특히 6경기에서 클린시트를 달성할 만큼 수비 조직력도 안정적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루카쿠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한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디네세를 상대로 통산 8경기에서 6골을 터뜨린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루카쿠를 보조하는 측면 공격진에서는 마테우스 나레스와 마테오 폴리타노가 배치될 가능성이 크며 두 선수의 크로스와 침투 패턴이 루카쿠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스콘 맥토미니와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가 안정적인 패스 공급과 빌드업을 책임지며 경기 조율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비진에서는 일부 전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주전 풀백인 마리오 루이 올리베이라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부온조르노의 복귀가 예상되며 일정 부분 전력 보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전 로마전에서 막판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실점을 허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집중력 유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우디네세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기복이 큰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직전 베네치아전에서 3대2로 승리하며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시즌 치른 9번의 원정 경기에서 5패를 기록, 원정에서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가 리그 최상위권팀인 나폴리인 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디네세의 공격진에서는 로렌조 루카를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이 주요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전방에서 제공권이 뛰어난 루카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노릴 수 있으며 이 선에서는 플로리안 토벤과 알렉시스 산체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디네세의 공격 패턴 자체가 단조롭고 빌드업 과정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한 점은 상대 수비진에게 쉽게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 나폴리를 상대로 볼을 점유하며 공격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도 핵심 골키퍼 마두카 오코에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조직력이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대신 사바가 골문을 지킬 예정이지만 오코에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고 빌드업과 반사 신경면에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만큼 나폴리의 강한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측면 수비 역시 상대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중앙 수비진이 과부하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우디네세를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디네세가 깊숙이 내려앉아 수비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폴리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뜨리는 과정에서 다소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초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나폴리가 점유율을 기반으로 공격을 이어가며 결국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나폴리의 승리가 예상되며 경기 양상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보다는 2골 이내의 저득점 경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디네세가 철저한 수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나폴리가 공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낼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농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세비야는 이번 시즌 중위권에 머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팀의 경기력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팀은 조금씩 반등의 기회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고 이전에 비해 공격적인 전개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전 헤타페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 경기는 공격력 부족이 여전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세비야는 경기 내내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며 여러 차례 슈팅 기회를 가졌지만 상대 골문을 뚫는데 실패했습니다. 세비야는 루케바키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에 의존하고 있으며 루케바키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9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득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로메로와 바르가스가 이선에서 공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빠르고 날카로운 패턴이 루케바키오와 잘 맞물려 공격적인 연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비야의 중원과 수비진에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원의 핵심 선수인 조안 조르단과 수비진의 탕귀 니앙주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어 팀의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수 카르모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세비야는 수비라인의 재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세비야는 바르셀로나와 같은 강력한 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전술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비야의 공격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 강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쥐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였지만 상대가 바르셀로나처럼 뛰어난 공격진을 보유한 팀이라면 쉽사리 공격적으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비야는 이번 경기에서 1.2골 정도의 득점에 그치며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는 수비적인 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 경기에서 상승세를 타며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파델 레이에서는 발렌시아를 5대0으로 대파하며 4강 진출에 성공했으며 리그에서도 발렌시아와 알라베스를 차례로 꺾으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릭 감독의 전술 변화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선수들이 그의 스타일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페란 토레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최근 활약이 두드러졌고 앞으로도 그가 중심이 되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레반도프스키, 야말, 하피냐의 삼각편대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협력에 따라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더욱 위협적일 것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페드리와 가비가 조화를 이루며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세비야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그 자체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수비를 뚫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르셀로나의 원정 경기력이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리그 원정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마무리 능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정에서 경기의 흐름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비야처럼 철저한 수비를 갖춘 팀과 맞대결할 때는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의 골키퍼 테어 슈테겐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고 대신 페냐가 골문을 지킬 예정입니다. 페냐는 슈테겐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고 빌드업 능력과 반사 신경에서도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수비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공격진에서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비야의 수비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우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비야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겠지만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비야의 공격력 역시 상대의 수비를 뚫는 데 한계가 있어 경기가 주도권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세비야가 철저한 수비 전술을 구사할 경우 경기가 다득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득점 경기가 될 수 있으며 바르셀로나가 공격에서 그 강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